하지불안증후 하는 병 자체는 그렇게 오래된 병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웨덴의 에크본 학자가 49례를 1945년에 처음 다리가 불편한 이런 질환들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또 한 40년 동안 별로 연구되거나 언급된 게 없다가 국제 하지불안증후 연구에서 처음 199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로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때 이제 진단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4가지 진단 기준을 처음 세계에 소개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하지불안증후군이 정상이 있더라도 병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이 병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2007년, 2010년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하지불안증후군을 진단을 위해서 이러한 진단 도구를 표준화를 하였고, 또 하지불안증후군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는 그 심각도 척도라든지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그런 도구들을 우리나라에 맞게 표준화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2008년에 처음 우리나라 하지불안증후군 유병률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는데, 방금 우리 신현철 교수님 이야기 드렸다시피 전체의 한 7%,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하지불안증후군을 나타낸 사람이 약 3.9%, 약 4% 정도의 유병률을 가진 흔한 질병이나 그런 것을 보고를 하였고, 이러한 유병률은 서양이나 비슷한 빈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지불안증후군이 한국에도 드물지 않은 질환이지만 많은 분들이 치료받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불안증후군은 신원철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4가지 증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움직이고 싶은 충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나빠지고 움직이면 조금 나아지는데, 특이한 것은 밤에 자려고 하면 정상이 나빠지는 이러한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하지불안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설명을 하기 힘들다, 지리다, 쓰리다, 찌릿찌릿하다, 벌레가 기어가 다닌다, 여러 가지 증상으로 많이 하시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24%에서는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아픈 분들도 하지불안증후군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 하지불안증후군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지불안증후군은 소아도 많이 앓고 있는데, 성인에 비해서 소아는, 아까 성인은 여성이 더 많다고 하지만 소아는 남녀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철분 수치가 낮은 경우가 더 많았고, 정상 강도는 소아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수면의 질은 성인에 비해서 불면증을 같이 동반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동안에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주기성 하지 운동장애의 동반이 소아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소아는 성장통과 감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들이 아기를 데리고 이제 자꾸 성장통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치료가 자꾸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또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철분이 부족하거나 도파민이 신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적어서 생깁니다. 철분이 부족한 철분결핍이라든지 콩팥질환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약물, 항우울제, 항히스타민 이런 약들을 사용하면은 하지불안증후군이 또 악화되게 되겠습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이런 원인 없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술이라든지 약물, 니코틴, 카페인 이런 것들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겠고, 2차성 하지불안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린 콩팥질환의 한 44%, 이건 저희 나라의 데이터입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 경우도 한 3분의 1 이상, 당뇨성 말초신경병증에서도 한 8%, 그리고 임신 중에서는 특히 2기, 3기 때 하지불안증후군이 악화되거나 나타난 경우가 많은데 약 한 38%까지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들이 많이 먹는 항우울제라든지 항히스타민, 감기약 또는 수면제 이런 자체가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이 밤에 많이 생기니까 잠을 못 자거나 불안, 우울 이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증상을 체크함으로써
하지불안 증후는 자가 진단을 일단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러한 도구들은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4가지 특징이 표준화된 도구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의심되면은 수면 관련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서 진료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